잘 잤어? 잘 잤어. 너 어제 나한테 왜 그랬어? 자, 이런 연락을 받게 된 남성분들이라면, 혹은 여성분들도 계실 수 있죠.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최의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사과 편지도 쓰고 심지어 합의금까지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이게 적절한 대처일까요? 그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범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범죄, 그 중에서 강제추행이나 강간 같은 범죄는 범죄 특성상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위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장소 자체가 은밀한 장소이다 보니까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사정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사건 발생 이후의 사정인데요. 사전에 아무리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사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건 발생 직후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법관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까지 지급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유죄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이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가 불리한 선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심지어 합의금까지 지급한 이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 불리한 선에서 사건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 여성이 저희 의뢰인에게 너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관계를 했냐? 내가 너 형사 고소하겠다 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겁이 나서 내 잘못 내가 모두 인정하고 너가 괜찮다면 집 앞으로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보냈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니 이게 사건화되지 않고 이 정도 비용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내보자 소액의 합의금을 지급했는데요. 이 이후에 피해자가 돌변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합의금을 모두 돌려주고 결국에는 우리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은 본인은 정말 억울하고 서로 동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형사 고소하겠다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이나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었고 이렇게 형사사건화 되는 것이 두려워서 합의금까지 보낸 것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취지의 문자와 반성문을 보냈고 또 거액의 합의금까지 이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유죄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죄를 받게 됐지만 무죄를 받기까지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의뢰인의 초동 대처가 달랐다고 한다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까지 가게 됐고 물론 저희 변호인단의 노력 끝에 무죄를 받게 됐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길었고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건이 형사사건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고소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합의를 받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합의서가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합의가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합의 단계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의준 변호사였습니다.